오세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내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우리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네,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그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서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뭐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거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하게 작성해서 그러십시오.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넘어갑시다. 대통령, 그럼 이 건은 사실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제일 위로 한번 올리셔서 토론회 일정을 다시 한 번만 그러시죠. 보여주시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 7월 15일 날 금융위원회 있고, 세제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 있습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리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 네, 지금부터 국무회의 부동산 정책 대정부 건의사항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선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자리였고, 무엇보다도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 역시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정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한꺼번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매매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으로 큰 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있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과 주택시장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도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은 물론 전월세 공급까지 위축시키는 세제와 규제를 시장의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정부에 공식 건의한 3가지 제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감당해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구만 합해서 472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아타운과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까지 합하면 700군데가 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순중 물량은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31만 가구 중에 8만 5천 가구입니다. 정부가 새로 짓겠다고 하는 6만 2천 가구보다도 큽니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안타깝게도 현재 이주비 대출이 막혀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새 집을 짓는 동안 잠시 거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이주비마저 대출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적용하는 임대주택 제공 비율 역시 현재 50%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등의 비아파트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입니다. 시장에 임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려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맡아온 공급 기능도 정책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기업형 혹은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는 한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입형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막아놓는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등 세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서 비아파트 공급이 다시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청년과 서민의 피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금 정책도 공급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축소하면 사정상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공급하는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줄고 전월세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과 서민,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 체계 역시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과표 기준은 2009년도에 마련됐지만 그 사이에 서울의 집값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시가격이 5억 원, 6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일부 시민들은 세 부담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높여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바로 주택 정책입니다.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안은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걷어내는 시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자단